안녕하세요. 부가티브의 롤렉스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13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완화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승장 때 규제책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완화책이 나오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책이 나온 만큼 그 내용,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가TV 구독과 좋아요로 새해에도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먼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규제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서울과 경기 빅4를 남겨놨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 대한민국 빅4죠. 그래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4개구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서울 전역과 경기 전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강남 3구 등은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거주 의무도 한 2년에서 5년 정도 있었는데 최대 5년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 법 개정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다소 유보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매 제한,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경우에 전매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을 최대 3년으로 대폭 완화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4년이었는데 최대 1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마 분양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현재 굉장히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과연 그렇게까지 받고 많은 부분 상당액을 중도금을 받고 분양을 할지 또 계약을 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9억 이하에만 가능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분양가 관계없이 특별 공급을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양받는 데 있어서 1주택자의 그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있었죠. 이 부분도 폐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주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청약 후에 청약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주로 이 분양권에 관련된 그런 규제 하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는 공공주택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아직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세 사기 대책 또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앱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1월 중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에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을 설사 뭐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대출 여부가 안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사기 뭐 부동산 업자고 짜고 치든 아니면 임대업자가 사기를 하든 근저 전입날 근저당 설정을 딱 잡아서 그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대출이 이루가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사기를 많이 쳤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일환이죠. 그래서 저도 이에 관해서는 하나 전세 사기 방지책을 하나 고안하는 게 있었는데 이 제도도 뭐 훌륭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확인을 한다면 주택대 뭐 대출 신청 들어왔을 때 확정일자가 시간적으로는 먼저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있네요. 담보대출 안 됩니다. 은행에선 당연히 선순위가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그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살펴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주요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부분인데요. 지금 1, 2주택자의 경우에는 13%, 2주택까지도 1%에서 3%로 낮춰졌죠. 2주택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되겠고요. 3주택자의 경우에 4%, 그리고 4주택 이상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6%의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 아직은 좀 중과세가 물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역시 중과세를 완화했는데요. 기본공제 9억,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0.5에서 2.7% 기본과세죠.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그리고 3주택 이상자만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일단 거주 요건에 있어서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죠. 근데 이제 서울 빅4, 뭐 대한민국 빅4죠.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2년 보유만 하면은 양도세 거주 요건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은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 같으면은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죠. 좀 더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좀 더 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점. 그래서 똘똘한 두 채가 좀 더 앞으로 성행할 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과사의 경우에는 지금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를 연장했죠. 그래서 일단 일반과세, 비과세인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일반과세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중과세가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양도일 당시 규제적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 가산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번에 대거 완화가 됐기 때문에 주택수 가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취득일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겠고요. 자, 청약의 경우에 재당첨 제한이 10년, 투가 지역은 10년, 그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까지 재당첨 제한이 있었고, 특히 투기가열지구의 도정법에 따른 공급주택은 어때요? 5년간 제한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되면은 그것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게 되고요. 청약 대상자도 무주택자, 1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도 가능해졌고요. 또한 세대원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또 굉장히 이제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점이죠. 자, 그리고 청약 일정도 보시면은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이 분리됩니다. 즉 당해와 기타로 해당 지역 1순위, 기타 지역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추첨을 함에 비해서 그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리고 기타 6개월. 그래서 이번에 준톤 주공의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전매를 가능해졌죠. 그리고 분양권 비소득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1년, 광역시에는 6개월 후에는 전매가 풀립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는 아예 전매 제한이 없게 되는 거고요. 자, 실거주 의무도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현행 최대 5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 예정이고요.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전세도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첨 후 기존주택 처분 의무, 이것도 역시 입주 가능일부터 2년 내 처분 의무가 있었는데 기존 주택 보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법안 발의할 부분 일부 빼고는 다 시행령으로 바로 이제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규제지역 해제적 자체는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일부는 2월부터 시행되고 그렇습니다만 다 또 소급해 준다는 것도 또 하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주의 양도 제한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합원주의 양도 제한이 불가능하죠.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될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완화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가 제한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비규제적으로 완화된 지역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대출의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50%까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그래서 이번에 대거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70%까지 LTV가 적용되고요.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30%, 이제 4개 서울 4개 지역만 30%고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조정지역 투가 지역은 40%, 조정지역이 50%였고 비규제 지역은 60%, 그리고 다주택자는 50%입니다. 다만 아직 DSR은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실효성은 다소 떨어져 있죠, 아직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최후에 아마 어떤 뭐랄까 완화 대책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론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또 이런 가계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우려의 고삐를 아직은 좀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 경우에도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고, 다만 이것도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좀 실효성은 다소 의문이죠. 그리고 특공의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바꿨고요. 또 하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사실 굉장히 좀 귀찮은 거였죠.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까지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만 현재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임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취득세 감면해주고 60에서 85제곱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나 합산배제는 좀 더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고요. 근데 뭐 비규제 지역으로 대충 대거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도 지금 취득 당시 가액을 보시면 10년 장기의 경우는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고 15년 장기를 할 경우에는 각각 9억 원, 6억 원으로 3억씩 상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지금 15년 장기의 경우 좀 너무 장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들 또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임사 하셨던 분들이 과연 주임사 쪽으로 이제 아파트도 허용하기 때문에 옮겨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각각의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정부의 사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각각의 투자자별 우리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 부가TV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사인은 다주택자야 규제 풀어줄게 새 집 사다오 딱 이 얘기죠, 그죠? 그리고 특히 미분양 물량은 좀 해소해다오 다주택자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우리가 기존 대책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인을 보냈지만 또 1주택자 일부에게도 사인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서울 전적, 서울 외곽 외에는 그래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은 좀 더 놔둘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좀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인은 명확하죠. 자, 우리가 정부가 다소 부담, 뭐 좀 투기를 좀 양성화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오해도 받기에 충분할 만큼 많이 풀어줬고, 그러한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 대한 그런 심각성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좀 SOS를 쳤습니다. 자, 다주택자 어떨까요? 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죠? 분명
이 조치만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워낙 규제가 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 또 2020년 이후로는 거의 투자가 막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를 내서 많이 일부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yes sir 일단은 매력적이다. 근데요 하고 좀 퀘스천 마크도 있죠. 아직은. 왜냐하면 일단은 아직은 취득세도 중과 상태죠. 그죠? 많이 완화는 됐지만 12%, 8%, 12%에서 4%, 6%로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아직은 낯설어요. 중과세가. 그죠? 저와 같은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4.6%, 늘 4% 이상 냈기 때문에 일반화되었고, 이 정도면 뭐 싸지 하는데, 주택에만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싸게 느낀다는 것, 그게 한 가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다주택자 중에서 좀 자산도 좀 많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분양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맞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분양권 마피 또는 할인 분양할 때 사는 게 더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다리지 않을까? 저 입장이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피나 할인 분양할 때 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트 다 할인 분양 했었거든요. 마포 프로조도, 마레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저 같으면 그렇게 기다릴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주택자 80%는, 7, 80%는 사실 소액 투자자예요. 사실 돈 많은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단연 소액 갭 투자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차라리 구축, 지금, 상당히 할인폭이 지금, 뭐랄까, 급락, 그 세가 가파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은 오히려 6개월, 1년 기다릴 경우 구축 갭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양권 해봤자 그럼 아직 중도금 무이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자 그 대출 감당하면서 분양권 들어갈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구축 갭 투자를 들어가거나 차라리 모아타운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아타운 갭 투자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1억 이하 소액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아직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때요? 지금 2주택까지는 취득세도 이제 일반가세 해주고 양도세도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물리지 않고요. 그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이용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1주택자야 똘똘한 주체 전략 괜찮지 않니? 하고 사인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좀 자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똘똘한 주체 전략 괜찮아요. 저도 똘똘한 주체 시대가 서막이 열렸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하락장의 초입이죠. 그래서 1주택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투자 단계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해요. 사실은 올해는 지나고 나서 내년 이후로 좀 늦출 것을 저는 조언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또 일부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마음 급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매력을 느끼고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주택자 분들 중에서 대출이 좀 많은 분들 또 갈아타기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손발 간질간질한 분이 계시죠. 분명히. 그죠? 그리고 지난 20년, 21년 영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반등할 수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등한다면 지금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매도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매도만 하시고요. 일단 갈아타시기 하기 위해서도 내 집 먼저 매도해야 되고요. 영끌하신 분들도 일단은 선 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기회가 온다면 매도하시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라.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내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가TV 네이버 카페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에 오시면 우리가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지금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전국의 똘똘한 아파트를 저희가 다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올해 1월 달에 가입하시면 36,000원에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갖고 쭉 모니터링 하고 계십시오. 그러다가 내년 이후에 제가 또 저희 부가TV에서 투자 시점에 대한 조언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그렇게 기회를 엿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에 좀 더 집중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입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었습니다만 무주택자 여러분들 현명하시게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자, 더 필요한 거 뭐 있을까요? 하고 정부는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뭐 분양시장에 많은 분양시장에 대한 것을 풀었지만 그거는 다주택자용이고요. 무주택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푼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뭐 정부에서 뭐 특별히 더 당근책 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릴게요. 욕 보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언제?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저희 부가TV 부동산 사이클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복기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저점 통과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상승자 초입, 저점 통과하자마자 상승자 초입에 저점 언저리에서 들어가셔서 매수하셔서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라고 했어요. 그죠? 무투자분들은 그렇게 어떤 투자의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향후 전망,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 2023 전망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3 대책,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저도 아직은 더 기다릴 겁니다. 올해까지는 무조건 기다릴 거고요. 올해 이후에 24년 이후로 25년, 26년, 24년 이후로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거 있으면 아마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릴 거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세 하락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부가TV 그리고 저 롤렉스의 향후 전망입니다. 이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